불균이란 이온교환 분포를 가진 이온교환막의 개수와 것의 특성 분석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배경 지식과 그리고 동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교환막이란 고분자의 이온 교환을 할 수 있는 폴리머의 패권이 고정되어 있어서 반대 전하를 가진 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이온이 고정되어 있는 양이온 교환막의 경우에는 플러스를 선택적으로 추가시키고 마이너스 이온을 배제하는 성능을 가진 막을 말합니다. 이온 교환막의 이용 분야로는 물 제이용 산업이나 절전 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연료전지에서 연료전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온 교환막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특히 그라프트 코폴리머라이제이션 방법은 일렉트론균이나 감마레이, 누크이나 플라즈마와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탄용 분자를 모디피케이션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존의 일렉트론균이나 감마레이 등의 방법은 라디에이션 인듀스드 폴리머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 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가 다양한 산업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온교환막 제조는 그동안 관심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상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를 수단으로 한 이온교환막을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플라즈마 인듀스드 폴리머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라는 용어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플라즈마는 정기적으로 하전된 입자와 중성된 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가 고분자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가속화된 전자로 인해서 고분자의 표면이 화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곤 플라즈마가 가해질 경우에는 고분자의 표면이 라디칼이 형성하게 되고 그 후에 액체 형태의 모노머가 접촉하게 되면 그라프트 폴리머라이제이션이 형성하게 됩니다. 또 포러스한 폴리머와 특히 기질로 사용할 경우에는 포러스한 서브스트레이트에 플라즈마가 가해졌을 때 표면의 포어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표면에도 라디칼이 형성되어 표면과 내부에 모두 플라즈마 폴리머라이제이션 형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PIP 방법의 장점으로는 환경 친화적이고 각막형 멤브레인이 제조가 가능하며 몰팔러지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몰팔러지와 컨트롤의 장점을 의미하는 것은 솔벤트의 성격을 달리했을 때 어떤 그라프팅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메탄올과 같은 주황색에 보시는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의 용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반응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폼한 그라프팅을 얻을 수가 있고, 물과 같은 솔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그라프팅이 이루어지는 불균이라는 그라프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물을 솔벤트로 사용했을 때 불균이라는 그라프팅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를 이온교환막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온교환기가 표면에 많이 도입된 불균이라는 분포를 가진 이온교환막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사용막에서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보여지는 균일한 형태의 이온교환기가 아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균일한 이온교환기 분포를 가진 이온교환막을 제조해서 그것의 특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균일한 이온교환막이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균일한 이온교환기 도입보다 높은 이온 선택도 등의 흥미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론적으로 많이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막을 제조하여 그것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는 적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방법을 이용해서 물을 용매로 사용하여 각막형 이온교환막을 제조하여 그것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즈마 장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장비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그라프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스 챔버에 분자를 삽입하고 여기에 플라즈마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라디칼이 형성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모노머 튜브가 들어있는 그래스 튜브 한 개 분리하여
모노머 튜브를 이동시키게 되고 일정한 온도에서 40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반응을 시키면 플라즈마 그라프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플라즈마에 의한 이온교환막 개조 과정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기질인 마이크로프로스한 폴리프로필렌에 도입을 하였고 GMA, 글리스틸 메타필라이트라는 GMA를 모노머로 사용하여 물을 솔벤트로 하여 그라프팅을 하였습니다. 얻어지는 멤브레인은 GMA가 그라프팅된 멤브레인을 제조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이온 교환기를 도입하여 양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이온 교환막의 특성 분석은 일반적인 이온 교환막의 특성 분석 방법인 이동수와 이온 교환 용량, 저항, 그리고 함수율, 전류 전환 특성을 파악하였고 표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SEM과 EPM의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그라프팅률과 두께 변화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라프팅률은 증가하였지만 2시간 이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프팅률이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후에서는 그라프팅률이 비교적 완만하였습니다. 두께 증가율은 그라프팅의 증가율과 매우 유사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즉 2시간 이내에서는 두께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2시간 이후에는 완만하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두께 증가가 그라프팅 증가율을 그대로 따라간 이유는 그라프팅 제품 연구에서 용매를 물로 사용하여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그라프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라프팅의 증가가 곧 두께의 증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SEM을 통해서 관찰된 표면 모팔라우 분야를 보고 계십니다. 보신 바와 같이 초기에 원래의 마이크로 폴리프로필 중이었던 많은 가공성 포어들이 그라프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채워지다가 137% 정도에서는 표면에 존재하였던 포어들이 자라난 GMA의 모노머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졌고 그라프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표면이 상당히 친밀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면입니다. 단면에 보시면 원래 존재하였던 많은 포어들이 그라프팅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났고 표면에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에만 이렇게 그라프팅이 많이 일어나고 내부에는 포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EPMA 장비를 이용하여 EPMA 장비를 활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EPMA, 즉 일렉트론 프로브 마이크로 어널라이저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그 멤브레인 단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 교환기에 LC 설퍼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SEM 단면 결과를 보신 바와 같이 멤브레인 대조할 때 솔벤트를 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라프팅이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도입된 이온 교환기도 표면에만 많이 존재하고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타용막에서 보시는 결과와 비교를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용 이온 교환막인 CMS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유니폼한 이온 교환기 분포를 가진 것과 비교해볼 때 이제 대조와 내부를 알 수가 있었고 나피온 리피스과도 비교적 유니폼한 이온 교환기 분포를 가지고 있는 나피온 막과도 비교가 될 수가 있었던 알 수 있었습니다. 헤테로지너스 멤브레인은 이온 교환기의 분포가 상당히 랜덤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에 의해서 이온 교환기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의 특성을 잘 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온 교환막을 가지고 있는 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 교환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온 교환 용량이란 이온 교환막에 얼마나 이온 교환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성으로서 그라프팅이 많을수록 이온 교환기가 도입될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온 교환 용량이 컸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온 교환 용량은 사용하기 위해서 같거나 더 큰 정도의 이온 교환 용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온 교환막으로서의 성능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율입니다. 이온 교환막에서는 이온 교환구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 효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높은 흡수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은 전기적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은 이온 교환막에서 얼마나 이온이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느냐라는 팩터로서 저항이 낮을수록 이온이 더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좋은 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막은 높은 이온 교환 용량뿐만이 아니라 얇은 두께로 인해서 본 연구에서 제조된 멤브레인은 40마이크로 정도 이하로 사용하기 위해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두께였기 때문에 두께가 낮을수록 저항은 줄어들게 돼서 낮은 수준의 전기 저항을 보였습니다. 실제 프로세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낮은 전기 저항을 사용할수록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가 있어서 그만큼 경제적이라는 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트 넘버입니다. 트랜스포트 넘버, 즉 이동수라는 것은 이온 교환막의 선택도로 있는 선택도라는 것은 양이온 교환막의 경우는 양이온만을 완전히 추가시키고 반대 이온인 음이온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이동수가 1일 경우에 100% 양이온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조된 이온 교환막의 경우는 1에 가까운 추가적으로 보임으로써 우수한 물성을 보여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온 교환막의 전류나 곡선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온 교환막의 얻어지는 전류나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그림이 이온 교환막의 전류나 곡선을 분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온 교환막의 전류나 곡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오메 법칙 그대로 따르는 리니어한 부분이고 두 번째 영역은 갑자기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리미팅 커런트 리서치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온이 이온 교환막을 따라서 통과하다가 표면에서 전해질의 농도가 0에 가까이였을 때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이렇게 기울기가 갑자기 얇아지게 되는 영향을 보이는 것이 두 번째 리즈이고 세 번째 리즈는 일렉트로 컨디션이나 물분해 등에 의해서 저항이 첫 번째 영역과 유사한 영향을 보이는 영역 3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온 교환막의 전류나 곡선을 통해서 LCD가 높을수록 실제 공정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온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LCD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이온 교환막의 경우에는 보시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MX의 LCD보다 훨씬 더 높은 리미팅 커런트 리서치를 나타냄으로써 실제 공정에서 활용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관심이 적었던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온 교환막을 제조했을 때 하되 특히 이온 교환기의 분포가 불균이하도록 제조함으로써 H2O, 셀룰렌트를 이용해서 이온 교환기가 불균이하도록 제조를 하였으며 이렇게 의해 제조된 이온 교환막은 물리적 그리고 전기화학적 특성으로 우수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늘 발표에서 보고드린 불균이한 이온 교환기의 분포를 가진 이온 교환막뿐만이 아니라 균일한 이온 교환막도 제조하여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온 교환기의 분포가 이온 교환막 물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현재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연구입니다.